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실무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 이어서 처치 및 수술료, 그 다음에 캐스트료 잠깐 살펴보고요. 치과에 해당하는 그 진료 행위료 산정 지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이 절개술, 그래서 이제 이 산정 지침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절개술, 그 다음에 봉합술, 그 다음에 일반 처치나 수술 후 처치는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절개술은 일단은 인시전에서 자로 시작을 하죠. 자-1. 저 절개술 같은 경우 길이는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센티미터 길이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온 몸에 절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부위다라고 하면은 7분위로 나눠서, 그래서 7개 부위로 나눠 가지고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절개 창이 따라 가지고 이 꺼즈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사사 꺼즈냐 육류 꺼즈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꺼지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봉합술, 그래서 슈처, 이제 상처를 봉합을 했을 때는 자-2로 해서 이 봉합술, 슈처 이제 그 봉합을 했을 때도 여러 부위에 봉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7부위로 나눠 가지고 각각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인시전 절개술하고 마찬가지로 꺼즈라든지 이런 것들 범위에 따라 가지고 각각 산정을 할 수 있음을 이제 파악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처치, 우리 이제 드레싱 같은 거 이제 수술 후 드레싱 마찬가지인데, 이 일반 처치나 수술 후 처치는 일당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일당 산정을 할 때 자-2-1 이제 번호가 이제 산정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수술 후 같은 경우는 수술 당일날 처치한 거는 이제 수술에 포함이 되고, 이 수술 후 처치는 수술 그 다음날 수술 2일부터 산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앞에 이제 처치 같은 경우는 꺼즈나 탈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비용 반창고 이런 것들은 소정 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운드 드레싱 같은 경우 상상 처치를 했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단순 처치, 밑에도 있죠. 염증성 처치, 이렇게 이제 상처 부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코딩이 달라지는데요. 이때 여러 부위가 이제 단순 처치, 염증성 처치가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앞에서 7부위로 나눴었죠. 예, 7부위로 나눠서 각 부위별로 1회씩만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니라 각 부위별로 해서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자, 위에서 일당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심플 드레싱, 단순 처치는 뭐고, 염증성 처치, 그래서 우리 그 염증을 인펙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펙셔스 운드 드레싱이라고 해서 염증이 있는 요 드레싱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단순 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창의 처치, 수술 부위의 처치인데 경미한 염증은 포함이 돼요. 그리고 라서레이션, 열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스테픈드에서 이제 이렇게 찢어졌을 때 단순하게 처치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염증성 처치는 수술창에 심한 염증 처치하고, 심한 욕창하고, 염증이 심한 상처에 처치를 했을 때, 네, 그래서 염증성 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코딩을 할 때 이제 그
링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 ICU에서 입원을 했을 때는 1일당 청산처치는 2회까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흡입 배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체위 변경, 그래서 뭐 체인지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래서 이 ICU에서 창상 처치는 2번, 그 다음에 석션이라든지 체인지 포지션 같은 경우는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어느 급 의료기관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타 처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루라든지 요루도 있죠. 예, 그래서 장루 처치, 요루 처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흡입 배농, 석션 드레네이지라든지 배액 처리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우리 그 트라케오스토미,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기관지 절개술을 했다던가 이랬을 때도 이제 석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체인지 포지션 체인지, 뭐 체위 변경을 했다던가. 우리 체위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척수에 손상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뇌졸중 환자분들 같은 경우 욕창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체위 변경을 하면서 피부 마사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요 포지션 체인지 했을 때 피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로 뭐 회음부 간호를 했거나 텁베스, 뭐 통 목욕을 했거나 백베스, 우리 뭐 침상 목욕을 했거나 아니면 뭐 관장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에네마 관장은 약물이냐 뭐 글리세린이냐 식염수 뭐 이런 이제 관장을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타 처치 이런 것까지 다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더지, 그러니까 의사 처방이라든지 간호 기록지, 그래서 간호 처치한 것들이 뭐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몇 회 시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저희가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산소 흡입 같은 경우 옥시젠 이날레이션, 이 산소 흡입은 이제 그 1일당으로 산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1당으로 해서 이 O2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1당으로 하루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산소 재료는 별도로 산정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그래서 이제 오더지에서 저희 교재 예시에 나온 것처럼 09시부터 18시까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전 3시간, 오후 6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산소 재료는 9시간으로 해서 별도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행위료, 산소 흡입 행위료 같은 경우는 1당으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넬라톤. 예, 넬라톤 카테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도뇨, 소변을 빼는 거를 도뇨라고 하는데, 이 도뇨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도, 이거 이제 넬라톤은 이제 단순 도뇨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치 카테터, 이 폴리 카테터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소변줄을 아예 이제 유치하고 있는 장기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사용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넬라톤 단순 도뇨 같은 경우는 이제 1회당 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험 인정을 해주는 거는 하루에 최대 4번까지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 넬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해 같은 거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뭐 신경계 이상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방광에 소변이 꽉 차 있는데 이게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부분이 나오지 않을 때 이 카테터를 요도를 통해서 이제 방광 안에다가 삽입을 해서 소변이 나오게 하는 것을 넬라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하루에 소변량이 1.5에서 2리터 정도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하루에 최대 4번까지 해서 이제 빼면 뭐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4번까지 보험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카테터라이제이션, 유치 카테터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이제 실리콘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2주 이상, 그러니까 2주 안에 이제 빼는 유치 카테터를 이제 체인지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리무브를 했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한 대인데, 한 개까지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 폴리 카테터를 2주 이상, 그러니까 뭐 한 달, 2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간 동안 이 폴리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2주에 한 개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앞에서도 잠깐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더마톨로직 드레싱이라고 해서 피부과 처치 같은 경우, 네. 피부과 처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피부 연고 도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순하게 피부 처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고, 단순하게 사용하는 꺼지라든지 뭐 붕대라든지 반창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빼고 나머지 뭐 다른 거를 이제 특수 재료 같은 거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처치 안에 다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별도 산정하지 않는데, 자, 여기 보시면 피부과 처치도 1일당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1일당 산정하는 것들 잠깐 이제 살펴보면, 산소 흡입도 1일당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일반 처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술 후 처치는 수술 그 다음 날부터 1당으로 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과 처치도 마찬가지로 1일당 산정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하는 게 또 일당인지 또 횟수인지 또 하루에 몇 번까지 인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번드레싱, 화상 처치를 볼게요. 화상 처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화상 부위가 이제 멀티플하게 수개 여러 부위에 화상이 있을 때는 이 수개 부위 여러 부위의 화상 범위를 합하여서 의거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 몸을 100%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화상은 1도, 2도, 3도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우리 몸을 100%로 해가지고 몇 %의 이제 화상 범위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상 부위가 여러 부위다라고 했을 때는 합해서 의거해서 산정한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상 범위 산정을 할 때 화상은 1도부터 3도까지 있는 건 맞지만 산정을 할 때 1도 화상 범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화상 같은 경우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1도 화상은 일주일 정도 이상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는 화상이 1도 화상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된다. 그래서 뭐 인위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얘는 제외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된 꺼지라든지 붕대 재료 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화상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부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또 꺼지라든지 붕대가 소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별도 산정하고, 나머지 탈지면이라든지 뭐 반창고 이런 것들은 소정 점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번드레싱 같은 경우는 재료가 좀 물론 이제 부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꺼지 붕대가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수가가 차등되어 있다. 그래서 화상 범위 구분은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부분이면 화상 범위를 합해서 산정을 하는데, 이 화상이 이제 몇 도 화상 몇 도 화상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수가가 차등으로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볼게요. 입원 중인 환자에게 상지 팔 쪽에 3도 화상이 있어서 화상 처치를 번 드레싱을 매일 데일리로 오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실시하는 매일에 일요일도 포함이 됐대요. 예, 일요일도 포함이 되면 이 공휴일 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외래 같은 경우는 공휴일에 가산금이 붙지만 입원 기간 동안에 이제 환자가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는 화상 처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술 후 처치라든지 이렇게 이제 계속 오더가 이제 데일리로 계속되는 처치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실시했다라고 하더라도 공휴 가산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원이냐 외래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가산이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한다라는 거 여기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환자가 손가락에 깊은 자상, 스텝 운두가 있어가지고 내원을 하셨대요. 예, 손가락에 이제 뭐 깊게 상처가 생겨가지고 동일 부분에 이렇게 플렉셔 텐던 하나 하고 익스텐션 텐던 하나, 그래서 이제 이 건 힘줄을 하나씩 두 개를 봉합을 했을 때 이 수가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동일 부분에 수술이 2번 들어갔을 때 하나는 100%, 하나는 뭐 그 병원급은 50%, 뭐 종합병원은 이제 70%였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동일 부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그 재료대라든지 수술 부위가 조금 더 정교한 이런 것들은 주 수술에 들어가서 100%로 산정을 하시고 나머지 하나는 50%로 산정을 이제 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뭐 조정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에 두 수술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 수술, 이제 뭐 재료대라든지 의사가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이제 아무래도 수가가 조금 더 높은 것은 이제 주 수술에 들어가는 거고 부수술 같은 경우는 또 100% 산정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견관절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어깨 쪽 뒤쪽에 부분에 인대 재건 수술을 했대요. 인대 재건 수술을 할 때 이 봉합 나사못을 사용을 했다. 우리 앞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재료대 중에 봉합 나사못이 들어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 봉합 나사못 같은 경우도 몇 개까지가 보험이 인정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것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재건 시 사용하는 봉합 나사못은 이제 보험 인정이 되는데 단독 병변일 경우에는 6개, 그 다음에 복합 병변일 경우에는 8개까지 인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봉합 수술을 할 때 인플레이션 그 병명에 어떤 게 써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6개, 최대 8개까지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할 때 아니면은 재료대에서 몇 개 썼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부위별로 인정 개수가 초과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요 치료 재료 비용은 본인 부담금을 80%로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치과에서도 저희가 처치나 어떤 수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치과 같은 경우도 야간 가산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18시부터 0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서, 여기 응급진료가 불가피해서 이렇게 처치나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착수 시간 기준으로 해서 50%가 가산이 된다. 네.
자, 그리고 18시부터 09시 똑같고 토요일, 공휴일 똑같은데 의원이라든지 치과의원 외래에서 행했을 경우에는 30%가 가산이 된다. 자, 그래서 응급진료냐 뭐 아니냐.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원급 같은 경우는 13시부터 였었잖아요. 근데 의원급은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09시부터 해가지고 똑같이 30% 가산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급이냐 병원급이냐에 따라 가지고 토요일날 가산하는 퍼센트가 다르게 됩니다. 자, 치과 처치도 마찬가지로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했다. 동시에 그랬을 때는 주대 수술은 100%, 부수된 수술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급은 70%, 병원급은 50%. 이거는 이제 일반 병원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치과 처치라든지 수술에 사용되는 약제라든지 치료 재료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링, 치석 제거하는 게 이제 보험이 되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17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이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치료나 이런 거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종료가 될 경우에는 연 1회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전에 스케일링 많이 안 하셨던 분들도 요 보험 되면서 요즘에 일반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셔서 스케일링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뇌병변 장애인이라던가 지적 정신장애인 또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 발치술을 실시한 경우, 네, 그래서 뭐 치아를 빼는 발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100%를 또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치과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치과 병원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치과로 취업하는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치과 처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산정 기준이라든지 가산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치과에서 치아 교정을 했다던가 아니면 악 정형 치료를 했다던가 그래서 우리 상악, 하악 이제 정형 수술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의료 수가 급여 비용 총을 보시면 해당 소정 점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치아 교정하는 수가, 악 정형하는 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보시고 산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치아 교정을 했거나 아니면 악 정형을 했을 때 처치 시 사용되는 기본적인 치료 재료대라든지 약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는데 별도 산정하는 것들을 몇 개 살펴볼게요. 일단은 충전 재료, 그래서 이제 교정할 때 들어가는 뭐 아말감이라든지 복합 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간치아 사이를 이제 고정하기 위한 필요한 이제 재료대, 그래서 금속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체내에 고정되는 일반 이제 그 사용되는 재료, 나사라든지 금속 핀, 뭐 고정용 못 이런 것들, 예.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입해야 되거나 배액하거나 배관용 도관, 뭐 그러니까 이제 카테터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스트료 살펴볼게요. 캐스트료는 그렇게 뭐 복잡한 것도 없고 그냥 비용만 어떻게 비용이 되는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 캐스트료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제 골절, 뭐 프랙처가 됐거나 스프레인, 염자가 됐거나 탈구 디스로케이션이 됐거나 아니면 관절염, 아스라이티스, 뭐 관절염이 뭐 심해가지고 좀 고정시켜 놓는 이런 목적으로 스플린트 부목을 한다던가 캐스트, 석고를 사용을 했을 때 저희가 캐스트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디케이션,
캐스트를 할 수 있는 기준도 어떤 환자분인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관절염 심하신 분들도 한다. 자, 그리고 이 캐스트료도 가산이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 1세 미만은 50%, 만 6세 미만은 30%가 가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간 18시부터 09시 또는 공휴일에 시행을 했을 때는 50%를 또 추가 가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캐스트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예, 여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것들 잘 볼게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캐스트를 사용을 하면 이 캐스트용 붕대, 예, 그리고 합성 캐스트, 그리고 바깥쪽에 고정할 수 있는 이제 소모성, 그러니까 이제 한번 쓰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치료 재료대, 그래갖고 스플린트 롤이라든지 캐스트 힐, 네, 캐스트 힐, 그래서 이렇게 발목에다 이렇게 갖다 대는 거, 그 다음에 고정용 신축 붕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산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별도 산정을 할 때 뭐 실사용 개수라든지 규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 몇 개 사용을 했는지, 신축성 붕대는 뭐 3개가 사용된지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손가락부터 해가지고 뭐 발 전체까지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개수, 그리고 뭐 인치, 그래서 뭐 2인치짜리냐 4인치짜리냐 6인치짜리냐 뭐 이런 이제 개수나 규격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들어가는 개수에 따라서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스타키넷이라든지 커튼 밴데이지, 우리 이제 그 캐스트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욕창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소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캐스트 리무브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제거할 때 사용되는 와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정 캐스트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별도 산정하지 않고 위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모되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부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합성 수지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 중에 한 번만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그 치료 재료에 따라서 어떤 거는 또 비급여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구입을 할 때 이게 보험 급여가 되는 건지 비급여가 되는 건지도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부위에 따라서 우리 이제 뭐 규격, 그래서 이제 붕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캐스트 뭐 그 석고라든지 이런 것들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잘 살펴서 우리가 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료대 산정할 때 캐스트 힐, 우리 이제 발목 이렇게 고정해 놓은 거라든지 신축성 붕대 이런 것들은 실제 사용한 개수라든지 규격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캐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골절 환자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가다가 뭐 다리 삐끗해갖고 뭐 염좌, 스프레인이라던가, 아니면 탈구, 디스로케이션 됐을 때 이제 그 약간 이제 그 치료 기간 동안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캐스트료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캐스트료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재 326페이지 보시면 이제 6-6 해서 조산료, 보건기관, 한방, 약국, 약제비 이런 거에 대한 그 산정 기준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혈액이라든지 식대, 보철료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 조산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산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발생되는 이제 그 소정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조산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분만을 한 경우에 이제 점수 산정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조산료에는 입원료, 당연히 입원해서 분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산전 산후 처치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만 예정일이 뭐 이틀 남았는데 그 전에 입원을 하셨다던가 뭐 이런 경우 산전이나 아니면 분만 후 산후 처치에 들어가는 치료 및 재료대, 그 다음에 주사 및 투약료, 그 다음에 모자, 동실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산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조산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위험 분만이라던가 분만 취약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할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산원 같은 경우는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식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산정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조산료 같은 경우도 가산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조산을 했다, 분만을 했다라고 하면 50% 가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태아 같은 거 쌍둥이 뭐 삼둥이 이랬을 때 이제 첫 애는 이제 100%로 가산을 하고, 두 번째 태아부터는 소정 점수의 50%만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할게요.